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7일 설을 하루 앞두고 있는 휴일입니다. 일부에서, 정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정치는 항상 민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거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처럼 이래 어떤 과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민감하죠. 저는 이제 주식이 인문학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차트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잠깐 보는 정도고 대략의 위치가 한 요 정도구나. 그리고 어떤 종목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들이 일부 주변 사람들이 정배열, 역배열 이야기하면서 이런 종목을 왜 사냐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 어떻게 주식을 대하느냐 그런 차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강산업 홈센터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런 과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구 경북 이쪽에서 때로는 예전에 80년대에 박철원이라는 어떤 그런 국회의원 실세 이런 쪽부터 해서 저는 그 과거 스토리를 굉장히 좀 중시하는 편이에요.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는 거죠.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 그쪽이 때로는 함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홈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회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약간 가족 중심, 학연, 지연이 아닌 어떤 그 일대, 그리고 그 경북 지역에서 레미콘 사업이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거슬러 간다 그랬죠. 그리고 과거 사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 일대에 어떤 부족, 불악촌, 고령박씨, 얘네들, 이쪽 분들이 이 일대를 왜 레미콘을 다 장악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과거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홈센터도 쉽게 망하진 않을 거야. 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보통 이런 부분은 보면 레미콘은 또 지역이라는 게 있죠. 지역.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제한. 그래서 안 망할 거야 하고 방치해두자 이런 식으로 놔둔 거죠. 근데 지금은 동전주는 퇴출시킨다니까 여기에서 멘붕,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면 동전주만 그냥 깔끔하게 다 팔아버려, 손절해버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인위적으로 우리나라는 상속세, 지분 상속,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넘쳐나고 허다하다이죠. 근데 이거를 동전주를 퇴출시킨다니까 이 부분이 대주주한테는 이제 하들짱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우리 진짜 퇴출당하겠어. 이제는 찍어 누르면 큰일 나겠어. 빨리 우리가 탈출을 하자. 동전주의 이 어떤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동안 숨겨뒀던 호재, 이런 것들, 인위적으로 적자를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700원에 동전주 퇴출시킨다니까 무서워서 팔았는데 한 5월달, 6월달 돼 보니까 얘가 2,000원, 3,000원에서 놀고 있더라. 그런 일도 벌어져요. 과연 그랬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가? 이런 딜레마. 어떤 테마를 접근을 할 때는 테마는 테마예요. 그 테마가 돈을 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돈을 버는 기업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테마라는 것은 돈을 버는 기업보다는 묻혀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많아요. 지나고 보면 그 테마에 편성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사상 최고가에 잡아서 물려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테마를 접근을 할 때는
항상 돈을 작게 해야 돼요. 내가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테마는 한 100만 원 정도? 진짜 많아봐야 500만 원? 이 회사는 테마 아니래도 저평가가 되어 있어. 바닥에 있어. 뭐 이런 종목은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이 회사는 테마 외에는 그냥 뭐 극단적으로 저평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력, 자산 이런 게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런 경우는 없죠. 소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요. 한 종목에 몰빵을 한다, 비중을 다 실어버린다. 이거는 자살행위라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그죠? 이거는 뭐 투자도 뭐도 아무것도 아닌 투기, 도박, 그냥 야바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신용 미수를 쓰는 사람이다. 저는 빨리 차단해버려요. 막 그런 거 막 그냥 이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 게 낫다. 그래 생각해요. 저하고는 전혀 다른 부류라서. 그래서 그만큼 그런 걸 싫어해요. 물론요. 저도 과거에는 신용 미수를 당연히 쓰다시피 했어요.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고비를 넘겼죠. 망했어요. 그래서 신용 미수를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조건 망해. 시간 문제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테마를 접근을 할 때는 그죠? 어떤 식으로든 절대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런 부분. 어쨌거나 지금은 홈센터나 보강은 그런 성격이에요. 정치적인 부분에 연루되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죠? 차라리 손절을 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그죠? 나는 연구가 호남이니까 호남에만 올인할 거야. 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국은 또 이분은 또 안동이 연구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지? 그죠? 그래서 자가당착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에이 그냥 들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죠? 역대적으로 보면 어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김대중 대통령 그분 이후에는 그죠? 대통령을 많이 배출했지만 그 애매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앞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분들도 어때요? 민주당 출신 대표로 나왔지만 그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둘 다 부산 사람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경북 사람이야. 민주당 대표로 나온 대통령이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보면 화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배경이 되지만 주식쟁이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치권, 정치 테마를 전문적으로 한다? 이건 좀 말이 어폐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 경험이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를 볼 때는 여러 부류를 봐요. 이쪽이, 이 정부가 대통령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따라서 다 대응하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주식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몇 년 차 정부에 따라서 그 시기에 투자하는 테마라 해야 되나? 대상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흑백 논리가 아닌, 그죠? 정치 이야기가 아닌 주식 이야기거든요. 주식쟁이가 바라보는 정치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죠? 대통령이 그 임기가 끝나면 고향 마을로 확 돌아가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죠? 거기에서 뭔가 이벤트가 벌어져요. 때로는 우리는 아픈 역사가 있죠. 뭐 탄핵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패싱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해서 이제 불명예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요. 가까운 예로 이제 그 어떤 노무현 대통령 이분은 이제 봉화마을이라는 그 고향 마을이 조성이 됐죠. 그러다 보면 뭐 물론 저도 봉화마을 한 몇 번 그래 갔어요. 놀러를 가고 했어요. 근데 거기 가다 보면 그죠 예전에는 막 아주 막 시골길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대통령 안가가 생기면서 그 주변 인프라가 완전히 달라져요. 커다란 도로가 건설되고 달라지고 왜? 우리나라는 일종의 관광지로 변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국고를 동원해서 주변 도로 이런 것들이 막 좋게 조성이 돼. 그러면 그 도로를 끼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는 주가가 급등을 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 급등주가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대통령 5년 차 때는 또 이런 기업을 유심히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노무현 때 뭐 봉하마을, 저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양산 이쪽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갔을 때 안가를 짓는다면 어디다 지을까? 어디다 짓지? 인천에? 아니면 성남시에? 아니면 안동에? 어디다 지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죠. 도심지에 뭐 아파트 하나 떡 사서 산다? 이거는 좀 뭔가 뽀대가 없는 것 같죠. 그 역대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경호라든지 뭔가를 보면 상징성도 있고. 그러면, 안동 이쪽에 고향 마을 이쪽으로 해서 뭔가가 안가를 지으면, 그죠. 그쪽 갈래가 좀 커다란 관광지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의성군이 이쪽으로는 약간 특별한 어떤 이벤트 생각을 갖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함정이 되었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치 테마라는 건요, 그죠? 대선 테마가 있고, 국회의원 테마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여러 갈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뭔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테마든 절대 비중을 왕창 실른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런 부분. 홈센터 홀딩스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죠? 비중이 크지 않다 싶으면 들고 가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만큼 숨겨둔 자산이나 어떤 가치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과연 상폐의 길을 택할까? 아니면 7월달 그 전에 그죠? 1,000원 이상 만들어 버리면 되죠. 안정권 가게에서 2,000원도 만들어. 이런 어떤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싶으니까 에이 몰라 들고 가자. 이런 어떤 관점이 훨씬 강해요. 굳이 내가 이 가격에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지금 700원에서 350원까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7월 달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그게 훨씬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요, 그죠? 이 동전주라는 거, 이거는 참,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이 법을 집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량 동전주도 있거든요. 부실 동전주도 있고. 그죠? 이거는요, 두 부류의 생각이에요. 물론 홈센터도 해당이 돼요. 이 동전주가 퇴출을 시키겠다. 이 관점은, 그러면요,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1,000원 이상 올려두는 방법이 있고, 그죠? 1,000원 이상 못 올려서 어쩔 수 없이 퇴출의 길로 가는 회사가 있겠죠. 우리가 학교를 가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교장 선생님 그런 얘기예요. 내일부터 등교할 때 우리는 교복을 입어야 돼. 교복을 안 입은 학생은 퇴학시킬 거야. 근데 그 교복이 버버리야. 내일부터는 버버리 교복을 입어! 하고 못을 박았어. 그러면 있는 집 애들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우리 교복 입어야 된대. 근데 그 교복이 버버리야.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생뚱맞게 무슨 교복이야. 뭐 어쨌든 입으라니까 어쩔 수 없네. 버버리 교복 사러 가자. 이런 회사가 있을 거고. 어떤 회사는 임금도 체불되고 공장도 문 닫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교복 살 돈이 어디 있어. 공장 그죠 돌아갈 돈도 없는데. 상패가 아니고 상패 할배를 해도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마음대로 해라. 이런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죠?
예, 어쩔 수 없네. 버버리 교복 사러 가자. 이런 회사는 그죠? 급등을 하겠죠. 1,000원 이상에서 막 놀기 위해서 급등을 할 거예요. 능력이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쪼를 했으니까. 세금이고 뭐가 상속세고 작게 내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급등이 나오겠죠. 또 어떤 기업은, 그죠? 결국은 버버리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퇴출의 길로 가는 기업도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게 정답인지. 그런데 다른 수많은 기업이 있어요. 각자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홈센터는 어떤 상패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모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상패로 가면 더 손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죠? 경북, 대구, 여 일대에서 레미콘 사업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건 뭐죠? 결국 강급 공사다 뭐다 이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덩치와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패가 돼버렸어. 그래 되면 규모의 어떤 경제 사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향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동전주를 벗어날 것이다. 그게 회사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것보다는 들고 가는 게 낫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물론요, 내가 이 종목이 비중이 너무너무 커요. 완전 몰빵해놨어요. 이러면 경우가 틀려져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나는 1억을 투자하는데 1억 다 몰빵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패되면 끝나버리죠. 그런 사람은 지금이라도 50% 팔아서 50%는 지고 가야 돼요. 현금을 만들어서 다른 쪽에 놀아야 되죠. 근데 얘를, 그죠? 상패 무조건 벗어날 거야 해서 물타기에 들어간다. 그거는 잘못된 방법 같아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 종목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싶으면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설명을 쭉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가요, 주식이라는 어떤 테마를 접근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그 테마가, 테마라는 게 대부분 다 헛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주식판은 훨씬 그런 게 심해요. 근데 그걸 무시할 수가 있느냐? 또 그것도 쉽지 않아요. 2차전지 테마, 뭐 바이오 테마, 최근에는 그죠. 조중도, 조선 방산, 이런 쪽. 또, 최근에 또 뭐죠? 에너지도 있었네요. 에너지 부분도 그래요. 에너지 부분도. 우리가 그 에너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막, 그죠? 급등을 하니까, 뭐, 효성중공업이나 뭐, LS 일렉트릭 이런 쪽으로 완전 전시적으로 압도적인 원톱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때로는요, 그냥 소위, 뭐, 강아지나 송아지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왜? 남들은 안 하는 거죠. 에이, 저거 돈 안 돼. 저게 언제 구닥다리 사업인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걔네들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돼.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저거 돈 되네? 나도 차려야지.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낮은, 기술력이 낮은. 이런 회사는 그 1년, 2년 순간적으로 돈을 훅 벌어요. 그런데 주변 기업들이, 저거 돈 되네? 나도 할래. 이래 되면 어때요? 치킨 게임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50일 신고가에서 끝없이 추락하는 경우. 이런 거는 영원히 번전을 못 찾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죠? 어떤 우리 동네에서 갑자기 원조 할매, 뼈다귀 해장국, 이런 가게가 하나 떡 차렸어. 근데 얘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집이 아닌, 그죠? 그 주변에서 그 집밖에 없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맛은 한 B급인데 사람들이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 그러면 그 집이 영원하냐? 그 집에서는, 와, 손님이 맨날 줄을 서고 있어. 장사가 잘 돼.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 바로 옆에 있는 가게를 인수해서 식당을 이따만하게 크게 늘렸어. 늘렸는데, 주변에서, 뼈다귀 해장국 파니까 장사 잘 되네?
야, 나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어디 서울에서 유명한, 엄청나게 유명한 뼈다귀 해장국 집이 있더라. 그럼 그거 가서 내가 1억 줄 테니까 이 비법을 전수를 해달라. 그리고 단 나는 부산에서만 장사하겠다. 오케이. 그런 조건이면 좋아. 열심히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그 동네에다가 해장국집 하나 떡 차렸어. 맛이 끝내주죠.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순식간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버려. 그럼 여기에는 확장을 해놨는데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하는 거죠. 기업도 그래요. 주식도 그래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래 해서 에너지 관련된 이런 변압기다 뭐다 하면 떼돈 벌어. 그러면 처음에는, 그죠? 진짜 돈 잘 버는 메이저 기업들이 막 끝없이 올라. 그러면 2등, 3등, 4등을 찾는 거예요. 근데 2등, 3등, 4등은 기술력이고 뭐고 그냥 그저 그래. 이런 회사들은 테마다 해서 사놨는데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테마라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틀리죠.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손실이 나고 딜레마에 빠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계보라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럼 어떤 회사에서, 최근에 어때요? 주식시장에서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서 초전도 케이블을 도입을 해서 어떤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초전도 케이블을 만들어서 이거 쓴대. 그러니까 국내 업체에서 초전도 테마가 갑자기 훅 급등을 해요. 과거 이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도 다 알잖아요. 서남, 모비스 이런 회사가 확 급등을 해요. 근데 실제는 초전도체 하면 가장 기술력의 원탑이, 그죠? 고려제강의 자회사라 그랬죠. 근데 고려제강은 덩치가 커, 무거워. 시가총액 5천원짜리니까 별 반응도 없어. 근데 시가총액이 낮은 1,000억짜리 이런 회사들은 툭 건드리면 상가 가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테마가 몰리는 거죠. 실제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전도 케이블을 납품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테마야. 그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경험하는, 대하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서 딜레마 빠진 거예요. 과연 테마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실제 우리는 그죠? 최근에 올랐던 로봇주들은 돈 벌는 회사 없어요. 기술력도 그만큼 못 쫓아가. 그죠? 뭐 중국이나 다른 주변 국가에 비하면 대부분 못 쫓아가요. 그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다, 어떤 기어, 베어링 이런 것들은 전부 일본이 다 잡고 있어. 장악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끽 해봐야, 그죠? 일본산, 중국산을 갖고 와서 수입해가지고 현지 조립, 껍데기만 덮어 씌워서 쓰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막 2배, 3배, 4배 막 급등을 하고 올라. 그러면 얘를 로봇 테마에서 사는 게 맞는 건지. 얘는 현실은 얘는 로봇 테마 아니야. 그죠? 집에 있는 청소기도 하나 못 만드는 이런 회사야. 이건 사면 안 돼. 외면하는 게 맞는지. 외면을 하면 내가 거기 견딜 능력이 그만큼 레벨이 되는지. 다 복합적인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대하는 테마예요. 테마라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차별 여러 가지가 좀 그죠? 인과의 관계라는 게 복잡해요. 단지 머니 게임, 그죠? 주식시장은 진실 게임이 아니고 머니 게임이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머니 게임 싫어해요. 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홀짝 개념이에요. 홀짝 개념.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면 저는 일방적으로 지겠죠. 근데 이세돌하고 내가 알까기를 하면 승부 아무도 장담 못해요. 테마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을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한 사람이나 어제 계좌 튼 사람이나 테마로 접근해서 대응을 하면요. 몰라요.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이에요. 테마가 휘젓고 다니는 난장판 같은 도박판 같은 곳이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돈 낳고 돈 묻기 게임이, 머니 게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안 하면 돼요. 나는 내가 머니 게임을 안 하면 돼요. 내가 알까기를 안 하면 돼요. 알까기를 안 하면 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머니 게임 이전에, 테마 이전에 논리적으로 그 회사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회사는 2차 전지 테마지만 돈 못 벌어. 지금도 비싸. 한참 비싸. 제외. 이 로봇, 이 회사 실제는 껍데기야. 제외. 뭐 오르든지 말든지 그냥 안 봐요. 왜? 그 정도의 어떤 경험치, 레벨은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면요. 여행을 가면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을 다니면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시킨 대로 가서 밥 주면 밥 먹고, 뭐 버스 타고 가서 내려 하면 내려가, 한번 구경하고 사진 얼른 찍고, 이 물건 사 하면 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죠. 근데 내가 자유여행을 다니면 어때요? 부딪히는 거죠. 내가 검색도 하고, 계약도, 예약 같은 거를 하고, 어디가 맛집인지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느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야, 애들이 어떤 일본 여행, 어디 여행을 간다 하면 반드시 자유여행, 친구들 두세 명 이래 해서 자유여행 가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 근데 여행사를 통해서 간다면 그건 아예 가지도 말아요.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사고 팔고 테마에 휘둘리면서 사고 팔고 하다 보면 하루 한 사람이나 10년 동안 한 사람이나 20년 동안 한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실력도 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수학 시험을 쳤는데 1, 2, 3, 4, 1, 2, 3, 4, 1, 2 적었어. 근데 점수를 딱 보니까 60점 받았어. 근데 내가 죽으라고 계산을 하고 풀어가지고 했는데 점수가 30점 받았어. 누가 잘하는 걸까요? 1, 2, 3, 4, 1, 2, 3, 4, 1, 2. 나는 이걸로 끝까지 고수해. 그 한 번만 찍어. 하는 애가 1학년, 2학년, 3학년 된다고 그만큼 실력이 늘까요? 아니면 틀리지만 계속 공식을 외우고 대입해서 계속 풀어보고 하는 애가 3년 후에 점수가 높아질까요? 저는 주식도 그렇다 생각해요. 차트만 쳐다보고 차트에 선 꺼서, 그죠? 매매를 하는 사람, 나 돈 벌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지금은 돈을 잃고 하지만 계속 뭔가를 공부를 하는 사람, 누가 앞으로 미래에 나아질까? 투자라는 길은 어떤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투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 세상 모든, 그죠? 세상 만사 모든 게 주식시장에서는 공부예요. 그걸 다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때는요, 텔레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막 노는 거 있죠. 구경하고. 근데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죠? 바나나 우유.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게 맛있나? 뭐 물만은 하죠. 근데 왜 저렇게 한 장을 할까? 일단은 바나나 우유의 그 통이 우리나라의 그저 항아리 구조, 디자인이 특이하다. 어디에도 볼 수 없다. 너무 한국적이다. 그리고 맛도 특이하고 그 바나나 우유에 커피나 다른 걸 섞어 먹으면 또 새로운 맛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대요. 아, 저런 감성도 있구나. 그런 부분. 예전에요. 제가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한 30년 전 그때 그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신문을 보고 주식시장에서 어떤 객장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전광판을 쳐다보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연말 특집 비슷하게 해서 애널리스트,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거기 와서 강연을 한대요. 그래서 휴가를 내고 그 가서 막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서 이래 들었죠. 자리가 없어서 서서 들은 것 같아요. 그 애널리스트가 그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화가 올 것이고 또 1인 사회, 핵가족 시대가 온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건설회사도 원룸 같은 1인 회사의 어떤
이런 건축물을 많이 짓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1인 시대에 맞춰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오뚜기라는 회사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3분 카레 같은 거, 즉석식품 이런 걸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면 1인 시대가 다가오면 이런 즉석식품, 3분 카레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물론 라면은 뭐 대표의 식품이지만, 그죠? 라면보다는 농심이 뭐 라면 이런 것보다는 오뚜기에서 3분 카레라든지 그 비슷한 거를 막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뚜기가 유망하지 않을까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오뚜기가 저 경남 양산이라는 데 오뚜기 크다란 공장이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는 삼성, 그 당시는 삼성 정관이라 불렀어요. 지금은 삼성 SDI. 그 옆에 크다란 오뚜기 공장이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뚜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졌죠. 물론 장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샀지만 뭐 조금 지나지 않아서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뚜기가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요. 그 당시 10,000원짜리가 항상 오뚜기는 10,000원이야. 10,000원에서 놀아. 이런 시절에서 그 오뚜기가 1,000,000원을 넘었어요.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그때 아마 이 장투라는 게, 세상이 변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미래를 예측하면 이런 게 돈을 버는 방법이구나. 아마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자. 기업 공부라는 거, 미래 공부라는 거 이런 걸 해야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오뚜기를 통해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빙그레나 오뚜기나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에서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 두 회사를 저는 기억하는 것은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 언어, 그죠? 우리 언어의 한국어의 어떤 기업이에요. 오뚜기, 빙그레. 참 이쁘죠, 이름이.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추억이 남는데, 그 당시 애널리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뚜기, 이름도 얼마나 이뻐요.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오뚜기를 통해서 미래 예측 게임이 참 돈이 되구나, 좋구나. 요즘도 서점에 가면, 그죠? 2025년, 앞으로 달라질 거, 2026년, 미래 전망 보고서, 이런 비슷한 성격의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저는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을 막 읽어봐요. 읽어보고, 이런 게 미래구나.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을 미래에 바뀔 것이다 예상을 했구나. 그러면 나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투자 타이밍을 노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차를 사든 안 사든 신차가 나오면 지나가다 대리점에 들러요. 그래서 새로 나온 신차, 이 차는 그 전에 비해서 다른 새로운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찾아보고 물어봐요. 얘는요, 새로운 어떤 기술이 도입돼서 여기에 최초로 적용됐는데 이런 기술 막 설명해줘요. 그럼 가서 이거는 앞으로 모든 차에 확산이 될 것 같아. 이거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네 싶으면 그 회사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를, 그죠? 살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식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그죠? 쉬는 동안, 일본 선거를 유심히 봐요. 일본, 그죠? 선거의 어떤 결과를 분석을 해보는데, 일본에 그 중의원 선거가 있었죠. 중의원 선거. 일본도 물론 양원제예요, 양원제. 우리는, 그죠? 약간 낯설어요. 미국에 익숙하다 보니까 상원, 하원, 이 단어에는 익숙한데, 일본처럼, 그죠? 중의원 선거 하니까, 이게 뭔 말이야? 약간 그런 부분도 있죠. 일본은 그죠? 표현이 틀려요. 일본도 역시 양원제, 상원, 하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하원은 중의원 선거라 하고, 상원은 그 참의원 선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중의원 선거를 했는데, 465석 중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죠. 압승. 네. 자민당이 366석
316석을 독식을 했어요. 465석이니까 과반이 233석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초과해서 3분의 2, 3분의 2도 넘었죠. 310석이 3분의 2니까. 근데 지금은 316석을 차지했어요. 보통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투표를 하면 과반을 이상 확보하면 이겼다, 압승했다 그래요. 근데 3분의 2를 넘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슈퍼 과반이라 불러요. 슈퍼 과반. 그러니까 흔히 뭐 야당 뭐 협조 필요 없어. 그냥 집권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번에 그 일본이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이니까 슈퍼 과반을 확보했어요. 과거 이력을 보니까요, 고이즈미 총리, 그 다음에 아베 총리 이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슈퍼 과반을 확보했죠.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의 시대. 그러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고이즈미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일본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아베 시절에 우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휴일 시간에 쉬면서 계속 과거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 보면서 아베 시절에, 고이즈미 총리 시절에 일본이 우리하고의 관계나 했던 거, 그때 일어났던 주시장의 테마, 반응,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런 부분이 우리 지금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역사는 항상 어때요? 돌고 돈다 했죠. 역사의 큰 수레바퀴. 이게 돌고 돌아서 고이즈미를 돌아서 아베를 돌아서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다시 똑같은 수레바퀴가 돌지 안 돌지는 모르겠지만, 고이즈미 시절에, 아베 시절에 그 당시에 주시장 테마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속에서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주식을, 테마를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결과가 좋다, 나쁘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막연히 있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생각해요. 차트를 보면 모든 게 다 나온다?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차트는 주식의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죠? 그 속에서 힌트라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가 유추할 수도 있고 보이는 것이고, 또 미래 예측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기업을 찾아내는 거지. 그죠? 차트 그 하나에 모든 게 다 나온다. 그거는요,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예요. 주식을 하면서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다. 그런 사람의 미래는 거짓 못 봤다. 차라리 동전 던져서 점을 치는 거나 쌀 메랄 탁 뿌려서 예측을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주식의 신내림해서 덜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상황이 틀리겠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좋은 결과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성공을 해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가면 주식에 대해서 제가 이런 걸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비아냥거리듯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잘하면 빌딩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차 못 타고 다녀요? 그런 비아냥을 많이 해요. 아주 흔하게, 너무너무 흔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할 때는 남하고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설득도 안 돼요. 주식쟁이는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지가 산 주식을 이야기할 때는요, 위로받고 싶은 거야. 그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불안한 심리 때문이죠. 우리가 뭐 팟스넷이든 네이버든 종토방 이런 데서 기웃거리면서 누군가가 써놓은 글을 본다는 건 뭐죠? 불안한 나의 심리 상태야.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거야. 거기에서 뭔가 정보를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써놓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가 그 주식을 샀으면 높게 팔아먹기 위해서 좋다고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 주식을 사고 싶은데 없어.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악플을 다는 거야. 어떤 그런 지극히 단순한 목적에 의해서 만든 작업일 뿐이지, 그 속에서 뭔가를 찾아낸다? 그거는 착각. 정보라는 것은요, 현실적인 거예요.
주식판에서 정보를 찾는 게 아니고 주식 밖에서 찾는 정보가 진짜 정보라는 거죠. 다카이치 사나이가 헌법 개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은요,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공통점은 있어요. 자국 중심주의, 자주국방, 그리고 타인을 배척하는 거. 대표적인 게 트럼프를 비롯해서 일본도 지금 그런 정책 보이죠. 이민 정책에 대한 부정. 그죠? 우리나라의 이민, 외인, 다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산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자주국방, 여러 가지. 그래 되면 결국 자국주의. 다카이치 사나이의 노믹스, 그 골자는 엄청난 돈을 풀어서 일본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 살리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의 상당수는 우리나라 산업하고 겹쳐요. 반도체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경쟁 관계, 겹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수혜주가 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을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수혜 기업을 찾아가는 과정, 그 부분이 어찌 보면 투자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생각 마무리하겠습니다. 였습니다.